안녕하세요. 얼랜도 킴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로리다 3월 달에 꽃가루가 많이 날려서 제가 엘러지가 좀 많이 심합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이상한데 좀 잘 들어주시길 바라고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 다우는 0.26% 하락했고, 지금 나스닥도 0.93%, S&P 500이 0.61%, 러셀이 0.33%로서 거의 다가 하락이 됐죠. 자, 특별히 일단 아침장에서는 좀 나쁜 모양은 없었죠. 경제 지표가 그나마 일단 다 좋게 나왔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하다 유가 자체가 계속해서 $100 이하로 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가 자체가 거의 다가 흘러내리는 모양이 있었다. 자, 거의 다가 유가 영향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것이 현재 시장의 모습이다. 저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맵을 보시게 되면 좀 안 좋았던 것들이 테크놀리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빅테크 중심으로 좀 하락세가 깊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반도체 중심에서도 좀 호불호가 갈렸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지 샌디스크, 자, 이런 메모리 중심으로 갔는데, 자, 브로드컴이라든지 엔비디아 이쪽으로 중심으로, AMD 이쪽으로 중심으로 좀은 하락세가 깊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다. 자, 대신에 일단은 요때 기술주가 안 갈 때 가는 종목들이 있죠. 그 컨슈머 디펜스 이런 것들, 지금 이제 경기 소비재, 경기 방어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통신주, 자, 그 다음 또 보시면 유틸리티, 그 다음에 또 지금 에너지 이런 주식들이 있죠. 그래서 장이 안 갈 때, 나스닥이 안 갈 때 가는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이 장을 이끌고 갔다. 그래서 또 순환매는 되고 있는데 장 자체에 좀 방어적인 성격이 나타나고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루 동안의 퍼포먼스 한번 보시게 되면 가장 많이 갔던 것이 유틸리티, 그 다음에 컨슈머 디펜스, 그 다음에 에너지라든지 리얼 이스테이트 이렇게 방어주 중심으로 간 반면에, 자, 가장 안 좋았던 것은 머티리얼, 그 다음에 테크놀리지하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안 좋았죠. 그래서 장 자체가 조금은 나스닥보다는 다우 중심으로 아무래도 방어주 중심으로 장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가를 갖다가 좀 많이 올라가서 이제 좀 하락으로 가기 때문에 방어주가 조금은 뜨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S&P 500 지수가 6,500을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의 시간 라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항상 말하는 게 금리 인하라, 금리 인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금리 인하는 5월 달부터 시작할 수가 있다. 자, 케빈 오씨가 들어오니까 그렇다면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한 조건들이 있겠죠. 그럼 3월 31일까지는 적어도 전쟁을 마쳐야 된다는 것이 트럼프의 일단 특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안에 못 마치고 4월 초까지, 4월 중순까지 가면은 이제부터 11월 달에 중간선거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가운데 때문에 이때까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트럼프는 아마 전쟁을 마칠 거다. 자, 그 다음 전쟁을 마친 후에는 인터레스트 있죠. 케빈 오씨가 들어와서 인터레스트를 갖다 깎아주기 위해서는, 자, 시진핑하고 만날 건데, 자, 중국하고 만날 거 아닙니까? 만날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다른 것보다는 수입 물품이라든지 물품의 값을 깎아줄 거다. 자, 깎아줘야만 인플레이션이 안 올라가겠죠. 물가 상승을 안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타입 조건을 낼 거다. 수입 조건을 많이 완화할 거다. 자, 그렇다면 그때로 인해서 물가 상승이 좀 억제된다. 자, 그렇다면 인터레스트가 내려간다. 자, 이자가 내려간다는 말은 결국은 돈을 푼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풀어야 그 다음에 11월 중간선거에서 이길 수 있으니까 돈을 푸는데 모든 것들이 맞춰져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이 정도는 갖춰져야 된다는 거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자, 다른 건 돈 풀 것들 훨씬 많이 있죠. 자, 애들한테 돈을 지급한다든지, 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 그 전까지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3월 말까지, 늦어도 4월 초까지는 전쟁을 마쳐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질질 끄게 되면은 다른 것들 다 할 때는 아구가 털려지면서 11월 달 선거는 안 된다 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것이 이거 짧게 가는 거지 길게 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행할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서 체킹을 하자. 그래서 트럼프의 타임라인은 이렇게 가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하튼에서는 주시장이 정책 대응을 촉발할 만한 지점에서 매우 근접해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수적 투자 전략가인 마이클 하트넷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장이 지금보다 더 하락하게 되면 백악관과 연방준비제도가 정책에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올해 시장은 높아진 헤드라인의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잘 버텼다는 겁니다. S&P 500 지수는 2010년도까지 2.8% 하락에 그쳤고, 금요일 정오 기준으로서는 최고치 대비해서 5%가 하락된 상태다. 자, 유가가 급등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과의 장기적인 전쟁 이런 것들이 세계의 안정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행정부나 중앙은행이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 개입하는 데는 그래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아무래도 일단은 정책적인 어떤 것들이 나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시장 자금의
자금 흐름에 대한 주간 보고서에서 대형주 지수가 6,600 아래로 떨어질 경우에서는 아무래도 전쟁, 석유, 연준, 관세 정책 대응을 갖다가 통해서 일반적인 주시장 위험을 차단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로 떨어지면은 이제 서서히 정책적으로 뭔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트넷은 또한 시장이 주가 하락, 배럴당에 100달러 넘는 유가, 달러 지수의 상승 등 몇 가지 다른 거래에서도 투자자들의 신중한 태도를 보여야 된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특별히 일단 30여 만기 국채 수익률이 5% 이상, 그 다음에 정오 기준으로 봤을 때 브렌트 유가 배럴당 100달러를 약간 웃도는 수준, 달러 지수가 100.3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다. 장기채 수익률은 4.9가 되고 있죠. 거의 다 왔다는 겁니다. 자, 하트넷은 조정은 과매도의 저점을 찍을 때 나타난다. 자, 가장 많이 하락됐을 때, 자, 그때에 일어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소프트웨어라든지 은행 대출, 비트코인이 모두 저점을 찍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M7과 사모 대출은 아직까지 저점을 찍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좀 더 내려올 수 있다. 동시에 금과 반도체, 금속, 신흥시장, 유럽이라든지 은행 주식 등은 과매수 상태로 간주되면서 여러 자산군은 매도세에 휩싸이고 있다. 그래서 석유와 달러 같은 안전자산은 특별히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책 위반자들이 대응을 한다면은 꼭 청산 압력은 완화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이 잘못되게 되면은 정책적 공포감은 유지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잠재적인 정책 대응에는 전쟁의 축소, 전쟁이 빨리 없어져야 되겠죠. 관세 추가 철폐, 또 연준의 금리 인하, 또 채권 매입과 같은 완화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 저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것이 이겁니다. 지금 이제 3월 달까지 아니면은 3월 말 늦어도 4월 15일까지는 전쟁이 없어져야 된다. 전쟁 축소. 자,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지금 시진핑 만나죠. 시진핑 만나면은 관세를 갖다가 소비 들어오는 모든 소비재, 즉 말해서 공산품 이런 것들에 아무래도 모든 것들에 축소한다. 자, 관세를 갖다가 트럼프가 아무래도 중국에서 오는 관세들 다 시진핑 만나서 없애준다. 자,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좀 많이 내려가겠죠. 인플레이션 내려가게 되면은 금리를 인하한다. 자, 그것이 현재의 모습 속에서 트럼프의 계산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이제 금리가 인하되면 주가는 부양될 수 있다. 여기까지가 트럼프의 계산인데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잘 안 맞고 있죠. 전쟁의 축소가 잘 안 되고 있는데 3월 말까지 늦어도 4월 15일까지 되는지 우리가 체킹을 하셔야 된다. 적어도 3월 말까지 늦어도 일단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봐야 될 사항이 이란의 전쟁의 불확실성에서 다음 주에는 월가의 핵심 관심사가 유가하고 엔비디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유가하고 엔비디아를 다음 주에는 깊이 있게 봐야 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장은 유가 급등으로 또 한 주가 엉망이 됐죠.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3주째로 접어들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브렌트유, 서부 텍사스 이런 것들이 거의 다가 11% 주간 상승률이 8%나 급등을 했다. 주가는 2010년도 최저치를 경신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중동 분쟁과 관련된 뉴스들이 여전히 시장 변동의 주요 원인이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비 폐쇄 기간이 얼마나 될지가 핵심 변수고 그 시장은 그 진행 상황을 계속해서 유의주시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란의 생각인데 이란은 새로운 지도자의 무스타파 하메네이가 적을 압박하는 도구로서 해협을 폐쇄 상태로 유지해야 된다. 그렇게 밝힌 만큼 아무래도 이란 상황이 계속해서 되지 않겠는가. 그 시간이 좀 더 가야 되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일단은 3월 달 안에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자, 그것이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가는 투자자들이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향후에 견고한 경제 성장, 기업 실적의 전망에 집중해야 된다. 결론은 펀더멘탈에 집중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WTI 유가가 결국 배럴당 65달러에서 75달러 사이로 다시금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외부 변수는 갔다가 다시금 돌아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단기적인 헤드라인에 현혹되지 않고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고 분쟁이나 종결 이런 것들이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에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래서 향후 전망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외부 변수로서는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엔비디아가 구원투수로 나설 수 있는지, 자, 그것이 문제인데, 자, 이란과의 전쟁이 다음 주까지 지속되면서 유가가 상승하고 투자 심리가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더라도 엔비디아가 더 넓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엔비디아의 GTC 컨퍼런스가 다음 주 3월 16일부터 해서 3월 19일까지 개최될 예정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를 앞두고 여러 월가 분석가들이 반도체 제조업체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로스차일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치솟아서 시장의 공기를 빨아들이지 않는 상황이라면 다음 주 투자자들의 관심은 엔비디아에 집중될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AI 추론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오픈크라든지 엔비디아의 네모크라 이런 것들의 소비자 규모의 에이전트형 AI 시대로 나아가는 첫 번째 중요한 발걸음이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다음 주 GTC 기도 연설에서 엔비디아는 AI 추론 시장의 지배를 위해서 전략을 더욱더 자세히 공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시장이 칩에만 집중하는 동안은 진정한 핵심은 하이퍼스케일러의 마진을 압박하고 차세대 에이전트 AI를 장악하기 위해서 설계된 엔비디아의 5계층 스택이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는 AI 산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에 개최가 되고 있다. 주요 기술 기업들이 AI 규축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 가운데 투자 수익에 대한 불확실성이 최근 몇 달 동안의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해 왔는데 자, 소프트웨어, 운송 등 다양한 산업의 AI 기술이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라든지 시장 다른 영역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제 사무신용 대출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게 신용이 경색이 되고 있죠. 자,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불식시킬 수 있는 것이 요번에 있을 기조연설 GTC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연준도 있죠. 다음 주에는 새 두 번째 페드의 정책 회의가 열리는데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참여가들이 중앙은행이 올해 금리를 인하할 만한 단서를 찾으려고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물론 큰 기대는 하지 않는데 자,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지정학적 갈등을 언급함으로써 데이터에 기반한 통화정책의 기조를 강화할 수 있다.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알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정부는 두 가지 책무사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두 가지 책무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고용하고 이제 고용은 고용대로 좀 나빠지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좀 올라가고 있죠. 자,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가운데 있다 해서 노동시장이 다소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서 금리 인상이 시사가 되고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정책 모두 다 사실상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올해 전망치를 좀 하향 조정하고 있고 12월에 금리 인하만은 반영이 되고 있다. 아직까지 금리 인하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자, 요번에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자, 아무리 인플레이션이 올라갈지 자, 그것이 관건이다. 그것이 그대로 있다면은 주가 자체는 이제 금리 인하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조금 금리 인하가 힘들다. 그러면은 소형주 이런 것들은 좀 안 달릴 수가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번에 캐비너시가 들어서면은 트럼프의 압력에 의해서 아무래도 금리는 좀 인하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물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인플레이션 올라가면 올라가겠지만은 자기가 가장 중요한 요번에 선거가 이기기 위해서는 금리가 인하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트레이드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현금을 보유하면서 지금은 거래할 시장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주가는 하락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틀어지는 칼날 잡기보다는 추세가 반전되는 후에 잡는 것이 맞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트레이드인 스티븐 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시장이 현금을 투입하는 것을 고려할 때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란과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최근 증시는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S&P 500 지수도 하락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약 1년 만에 처음으로 3주 연속으로 하락세를 기록했다. 분쟁과 호르무즈 해협 폐쇄가 유가를 급등시키고 있다. 그래서 시장 하락을 틈타서 이익을 얻으려는 투자자들은 좀 더 관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은 현금을 보유할 거고 떨어지는 칼날을 잡고 싶진 않다. 얼마나 떨어질지는 모른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거래 시장이 아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기 쉽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트레이드 입장에서는 주가 자체가 추세가 하락할 때는 잡는 게 아니고 추세가 반전돼서 돌아나갈 때 잡는 거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은 잡을 때가 아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조언은 장기 투자 전략을 가진 사람들에겐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솔직히 말해서 어디에 투자하든 제대로 된 주식을 산다면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가격이 오른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발발 시기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시장 전망을 내놓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기업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2020년도에 두 자리 숫자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는데 유가가 현재와 같은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마진과 기업 그리고 궁극적으로 수익에도 영향을 미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문제가 향후 2주 안에 해결된다면은 이 일은 과거의 일로 치부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2주, 3월 말까지가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기업의 지금 이제 실적 자체가 나빠지는 것은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뭐 2개월, 3개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3월 달 안에만 일단 끝나주면은 뭐 약간의 타격은 있겠지만은 큰 타격은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바클레이 모델에 따르게 되면 AI 투자의 주기는 아직까지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엔비디아 주가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투자자들은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인공지능 투자 계획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진정한 가치를 놓치고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요 말에는 바클레이 입장에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모르는 그런 M7의 대기업들의 사티아 나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자, 이런 사람들 자체가 자, 앞으로 일단 몇 년, 5년, 10년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술을 완전히 그쪽에 있는 기술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의 투자 규모라든지 투자 계획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이제 평가하기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좀 움직이는 쪽으로 우리가 일단 시장을 바라보면서 그 시장에 지금 이제 캐파 자체가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자, 그렇게 투자한 거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자체를 발행하면서까지 자,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체킹하면서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 역시도 최근 몇 년 동안에 폭발적인 상승세를 본 후에 12월부터는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원인이 거기에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올해 들어서 현재까지 1% 미만의 하락에 그치고 있는데 엔비디아 주가가 올해 부진한 주요 원인은 높은 기업 가치라든지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지속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 그리고 대형 기술주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전반적인 흐름 때문이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거겠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엔비디아가 2월 말에 발표할 호실적 강력한 향후 전망치 이런 것도 다 무시를 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클레이 입장에서는 엔비디아의 부진한 실적이 매수 기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 외면을 했으니까 그때가 매수 기회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더 인포메이션에 따르면 AI 선도기업인 오픈 AI, 엔트로픽의 재무 분석을 바탕으로 바클레이 역시도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잠재력이 시장에서 상당히 저평가되고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M7이 지금 많이 내려왔는데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조금씩은 담아갈 때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애널리스트 톰이 이야기하고 있기를 2027년도, 2028년도에 하이퍼스케일러의 설비 투자에 대해서 시장의 컨센서스가 최소 $2,250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너무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캐펙스의 상승세는 적어도 2028년까지는 지속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컨센서스보다도 훨씬 더 클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현재 주가는 마치 캐펙스 수준이 2017년도의 정점에 도달한 것처럼 거래되고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평균 목표 가격을 적어도 한 262불까지는 가지 않겠는가. 65명이 지금 레이팅을 줬는데 22명이 강력 매수, 그 다음에 39명이 지금 매수를 주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경기 순환이 정점에 달하게 되면은 P 레이쇼 이런 것들은 향후 수익 창출의 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는데, 자, 이것이 바로 엔비디아가 현재 2017년도에 예상 주가 수익 비율, 즉 말해서 P 레이쇼가 17.5배에 거래되는 이유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주당 EPS 성장률이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클라우드 설비 투자의 성장률, 이것이 2017년도에 플러스 44, 2028년도에 11%와 일치한다, 가정한다 하더라도 보수적인 추정치인데 현재 주가가 2018년도에 P/Rati오의 14.5배에 거래되고 있다. 상당히 지금 저평가되게 거래되고 있다는 거죠. 전통주의 성장주가 P/Ratio가 30배에서 거의 15배를 차감한 수치다. 2배 이상이 지금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나리오에서도 이는 너무 큰 손실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충분히 앞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 주식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액 투자자들은 어떻게 지금 현재 투자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란과의 갈등과 배럴당 $100에 달하는 유가에도 불구하고 소액 투자자들은 아직까지 투자를 망설이지 않고 있다. 자,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은 주식 매수를 계속해서 멈출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시타델 증권 트레이딩 데스크에서는 소액 투자자 플랫폼이 목요일에도 장을 순매수 마감했고 수요일 역시도 개인 투자가들이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인 위험 회피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가들의 투자는 계속해서 되고 있다. 그렇게 스타델 정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 시에 매수를 지속하는 그런 의지 때문에 시장이 급락세를 억제하고 있다. 그래서 주가가 내려갈 때마다 지금 방어하고 있는 것은 개인 투자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클레이스는 현재로서는 단기간의 분쟁의 예상으로 인해서 여론이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중동 정세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개인 투자가들이 저가 매수를 지속하기는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의 폐쇄가 장기화되고 유가가 지속적으로 배럴당 $100를 돌파한다면은 트럼프 풋옵션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는 점점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트럼프 풋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아무래도 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유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돌파되면은 하기가 힘들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타델 정권의 트레이드들은 개인 투자가들이 저가 매수에 나서는 규모가 1월과 2월에 관철된 것보다는 현저히 약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가 현재 모습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이란과의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에 있어서는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핵심 원료 부족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카타르는 전 세계 헬륨 공급량의 3분의 1을 차지하지만은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헬륨 생산을 중단하고 있다. 자, 그로 인해서 반도체 값이 또 뛸 수 있다. 그렇게 원료 부족이 또 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중동 분쟁은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가스인 헬륨 공급을 갖다 위협하고 있고 헬륨에는 대체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 전 세계 헬륨의 상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카타르의 생산을 중단하면서 한국과 같은 국가에는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 자, 우리나라가 수입량의 65%나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된 반도체 또 자질이 이를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수개월의 분량의 헬륨 재고를 보유하고 있고 공급원도 다양하기 때문에 당장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장기간 갔을 때는 좀 위험하지 않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일 중요한 것 자체는 아무래도 이렇게 3분의 1이 사라지게 되면 그 여파를 일단 확보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나라가 아무도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서 한국에서 이야기하고 있기를 지금 SK 하이닉스와 같은 기업들이 헬륨이라든지 기타 원자재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 메모리 구성 요소는 인공지능 칩 제조업체에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 헬륨이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2025년도까지 22.2%가 증가한 1,73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있는데 수입량이 65%가 카타르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으로서 반도체 공급이 안 될 때, 자, 그럴 때 여러 가지 또 여파가 있지 않겠나. 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생산에 사용된 자재를 수개월치 재고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번스타인 같은 경우는 두 회사 모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공급망의 다변화를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급에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큰 위험은 닥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단기는 괜찮은데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상황은 많이 바뀔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 자, 그래서 공급업체들은 물량을 배분할 때 핵심 부분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있다. 저 그렇게도 말하고 있죠. 그래서 MRI 기계라든지 반도체, 로켓 제조업체는 더 많은 헬륨이 공급될 수가 있다. 공급이 부족해질 경우에 있어서는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단기로 갈 때는 문제가 없다. 근데 장기로 갈 때는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전쟁 상황을 볼 것 같은 미국이 이란의 카르크섬 폭격으로 인해서 해외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란의 사우디아라비아의 공습으로 인해서 미국의 공중 급유기 5개가 피격을 받았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아무래도 자비는 없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오래 갈 거다. 자, 그렇게 현재로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 어디가 될까? 자, 그렇게 한번 보게 되면은 과거 중동 분쟁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를 초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오늘날 경제는 유가 충격으로부터 더 영향을 받진 않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 그렇다면 어느 분야가 받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동 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거의 4년 만에 최고치를 일단 경신하고 있는데 분석가들은 연료 가격이 상승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부추긴다. 그래서 소비자 지출을 위축시켜서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 자, 그렇게 경고하고 있죠. 자, 항공사 농부들은 비용 상승에 직면하고 있는데 3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30만 개 고정담보대출이 아무래도 6.11까지 상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사, 농부, 그다음에 주택 이런 데들이 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회사들에는 어떤 회사들이 있느냐? 항공사, 농장, 자동차 이런 회사들이 있다는 거죠. 연료비가 주요 비용 항목 중에 하나인 항공사들은 급등하는 에너지 가격에 매우 취약하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최근에 주요 항공사들의 수익 목표치를 갖다 하향 조정했고 항공주들은 가격 폭등 사태가 시작된 이후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항공주가 처음으로 가장 많이 타격을 받는다. 둘째는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경제 전반의 파괴효과를 일으켜서 운송이라든지 운영에 연료를 의존하는 기업 이런 기업들이 되고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장기 이식을 위한 인체의 장기적 치료라든지 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물류 회사인 스트라타 크리티컬 이런 메디컬 회사 있죠. 이런 회사들도 타격을 입고 있다. 그래서 가격이 급등하면은 고객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다. 자, 그렇게 되면 또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겠죠. 자, 그다음 또 휘발유 가격의 상승은 전기차 생산을 부분적으로 축소해온 미국의 자동차 산업에도 타격을 준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포드하고 GM 이런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되고 있다. 또 전쟁으로 인한 또 다른 공급 차질에 직면한 것은 농부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는 주요 비료의 공급원인데 분쟁으로 인해서 비료 가격이 급등했다. 자, 그럴 때는 하필 지금이 봄 파종기를 앞둔 좋지 않은 시기에 발생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농업연맹의 회장이 이야기하고 있기를 트럼프의 대통령이 보낸 서한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2012년도 이후에 볼 수 없었던 식량의 공급망에 지금 현재 모습에서 그런 들의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게 된다면 물가는 뛰게 되겠고 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날아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요인에는 연료 가격의 상승을 통해서 저소득 가구에 큰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저소득 가구는 소득에서 주유소에 더 많은 돈을 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특별히 연료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다른 상품과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비싼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식료품을 운송하는 비용을 증가시켜서 매장의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유가가 급등하고 수개월 동안 높은 수준 유지할 경우에는 여행, 호텔, 외식, 전자제품, 가전제품의 지출이 타격을 입는 경향이 있다. 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클레이는 유가가 10% 상승할 경우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1에서 2개월 내에 0.2% 정도 오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만약에 2개월에서 3개월 동안 배럴당 $100 이상을 유지한다. 자 그렇게 했을 땐 여름에 연율이 3.5까지 치솟을 수 있고 연말에는 3%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예상치 2.7보다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근데 단기적인 급증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미국 경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유가가 배럴당 $10 이상 상승하고 연말까지 $100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에 있어서는 GDP 성장률의 0.1포인트가 감소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 노동시장에도 더 큰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시장에도 주식시장에도 지속적으로 하락한다. 그렇게 했을 땐 최근 몇 년간 자산의 가치 상승에 힘입어서 경제 성장을 견디는 고소득 가구의 소비가 또 위축될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두 다가 하락될 가능성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주택담보대출 금리인데 요거 자체가 2012년도 이후에 처음으로 6% 아래로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전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의 상승 우려로 이번 달 들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다시금 오르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게 되면 연준이 물가 상승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더 오랫동안 높게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게 됐을 때는 결국은 국제 수익률과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다른 것보다는 30년 고정금리가 지금 6.11%로 2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 자체 모든 것에 다 지금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유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이야기인데 주식이 10년 만에 이렇게 싸게 나온 적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매수할 때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인공지능에 대한 우려로 주가는 폭락했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순간을 위해서 수년간 준비해왔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BBC 애널리스트의 입장에서 본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모든 사업 영역, 즉 애저뿐만 아니라 데이터 계층이라든지 개발자 계층, 애플리케이션, 보안, 심지어 링크드인이라든지 게임과 같은 자산까지 모든 AI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현재 주가는 시장 평균보다도 낮은 P 레이쇼에 거래되고 있으면서 모든 요소를 종합해 볼 때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역으로 해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주가가 공두박질 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오픈 AI가 완전히 망가져야 된다. 그 선두자를 잃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없죠. 이쪽에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뭐 2등, 3등 하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은 선두자를 완전히 잃진 않는다. 자, 두 번째 애초가 업체 내에서 영향력을 잃어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마존 AWS에 이어서 2위 클라우드 업체다. 자, 아마존보다도 빠르게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안 되죠. 자,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이 실제로 소프트웨어를 대체하려면은 소프트웨어를 흡수해야 되는데 자,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즉 말해서 인공지능은 비즈니스 소프트웨어를 대체하기보다는 함께 작동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번에 아무래도 엔트로픽이 비즈니스 초점 맞춘 프레젠테이션에서 여러 가지 점을 강조를 했죠. 그래서 기존의 소프트웨어 사용을 통해서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의 사용이 매우 능숙한 비서로서 묘사되고 있었다. 자, 요 광고를 계기로 해서 사람들 자체가 완전히 협력하는 단계로서 바꿨죠. 그래서 마소의 주가가 5%나 상승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나타날 가능성이 드물다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폭락한다. 자, 그렇게 보진 않기 때문에 지금 거의 바닥권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